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로 보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대 애틀랜타 경기. 뉴욕은 야투 기복 때문에 얘네들 뭐 일반 승조차 보기도 어렵고 언더오버도 보기도 어렵고, 잘 터지는 날에는 막 학살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이 꽤나 좀 빈도가 높다. 간당간당 경기가 꽤 많습니다. 직전 경기 토론토전에서는 뭐 타운스도 결장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엔 6경기 동안 뭐 5승 1패 그런 구간이 발생하긴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또 성적 보면은 홈 경기도 되게 많았는데, 6경기 동안 득점도 지금 뭐 뉴욕 닉스가, 저는 뭐 리그에서 이런 야투율 같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원래는 클리블랜드 다음으로 야투나 3점이 전체 2등이었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해. 근데 득점이 좀 많이 빠졌어요. 원래는 한 4등까지 있었는데 7등까지 떨어졌고, 최근 6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나 이런 것들이 야투감이나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얘네들도 나름대로 신중한 공격, 뭐 트랜지션보다는 가급적이면 브런슨 손에서 시작되는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기는 팀이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수비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한창 작년에는 뉴욕이 아누노비를 트레이드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는 리그 최고의 수비팀이던 구간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올 시즌은 아누노비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데도 수비가 그렇게 좋게 찍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좋게 찍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템포가 느려진 것도 그렇고, 상대팀들을 최대한 이제 좀 많이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농구가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파울도 적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윙 중심으로 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트레이 형이 커리어 사상 가장 나은 USG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고, 제이런 존슨, 리샤쉐, 다니엘스, 뭐 디안드레 헌터까지 전부 다 커리어 사상 가장 높은 USG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원래는 트레이형 독방 농구였는데 윙 중심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성적이 상승됐다는 좋은 의미들이 있었어요. 대신에 이런 언더오버 같은 것들이 애매해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7경기 동안 뭐 많은 득점을 한 경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득점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애틀랜타가 여전히 페이스상으로는 리그 전체 2위거든요. 좀 야투나 3점이 별로더라도 득점은 많이 합니다. 근데 수비적으로도 야투나 3점 수비 순위가 괜찮거든요. 16등, 11등인데 실점은 22등이야. 한마디로 애틀랜타는 페이스가 빨라가지고 상대랑 많이 주고받고, 득실 같은 것들이 딱히 볼품은 없다. 일단 이거는 홈이랑 원정이랑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또 인시즌 토너먼트라서 열광적인 팬성원이 있을 텐데, 뉴욕의 홈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뉴욕은요 실점이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득점도 한 3점가량 많아지는 게 있는데 실점이 한 9.1점이 빠지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죠. 그래서 확실히 뉴욕은 홈으로 오면은 성적도 좋고 8승 3패로 좋기도 하고, 조금 약간 언더로 가는 모양새,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애틀랜타 역시 얘네들도 원정으로 가게 되면은 득점이 3점 빠지고 실점도 3점가량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애틀랜타는 뭐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은 비슷비슷한데 언더오버적으로는 언더로 가더라, 그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일단 언더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뭐 내일 지금 이렇게 결장 상황상으로 제일런 존슨 직전 경기 때 결장했었었죠. 뉴욕 하트가 퀘셔너블이 붙어있는데, 저는 하트는 퀘셔너블은 거의 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탐 티보드 감독이 굉장히 잘 굴리는 선수예요. 얘를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48분, 1분도 1초도 안 쉬고 그냥 계속 굴리기도 하고, 어지간해서 하트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런 존슨이 과연 복귀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문제고, 뭐 벤치에서도 보그다노비치가 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나는 직전 경기 덴버전에서 애틀랜타가 대패를 했던 거는, 그거는 3점이 너무 안 터진 것도 있고, 워낙에 야투 감각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뉴욕의 이런 높낮이 편차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저는 애틀랜타가 7.5나 받았으면 그냥 프렘 보고 싶긴 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다, 약간 지속 게임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에 뉴욕은 막 상대를 엄청 때려 부수는 야투 감각,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한 번쯤은 뉴욕이 뭐 터질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운에 기대는 분석이고, 저는 기본법만 살피면은 애틀랜타가 7.5씩이나 받은 거는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뉴욕의 야투 감각이 그냥 적당하기만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휴스턴 대 골스 경기.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얘네 둘은 상대 전적이 너무 말이 안 돼. 2021 시즌부터 해가지고 휴스턴이 골스한테 단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15연패 중이에요. 15연패. 지금 올 시즌에는 골스가 초반에 조금 나가다가 삐끗하고 있고, 휴스턴은 되게 좋은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도 2번이나 이렇게 휴스턴이 패배를 했거든요. 홈에서 펼쳐진 이런 그 골스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간 경기,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지난번 맞대결들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때, 이때 연장전 갔었는데
사실 초반에 골스가 이미 게임을 끝내놓은 경기였었거든요. 전반전에만 거의 뭐 30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 근데 후반전 들어서 이 골스가 뭐 자유투 같은 것들 너무 많이 놓치기도 하고 휴스턴 특유의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랑 이런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로 기어코 따라잡았던 경기였단 말이에요. 이날 골스가 야투가 굉장히 잘 터졌습니다. 특히 3점 같은 게 47% 이렇게 터졌는데 결국 골스의 발목을 잡은 거는 자유투를 18개나 날린 거였었다, 이거고, 그리고 뭐 스틸이나 블락 수치, 이런 허스 수치들도 휴스턴이 굉장히 압도를 했어요. 오펜시브 리바운드 18개, 이날 스틸이 10개, 블락 6개, 이런 식으로 휴스턴은 후반전 들어서 골스의 공격을 많이 무마를 시키고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찬스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야투 시도 자체는 물론 골스가 자유투가 많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휴스턴이 107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30번이나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휴스턴이 좀 비빈 거였는데, 벤치에서 탈이 있으니 아주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기도 하고 아멘 탐슨도 잘했었죠. 대신에 주전끝들 벤블릿이나 제일런 그린의 야투 감각이 그냥 너무 쓰레기였었다, 이런 날이었었거든요. 한마디로 휴스턴의 백코트는 전혀 힘을 못 냈고 벤치의 힘이라든지 허슬로 이 경기를 비빈 거였었다. 근데도 결국엔 게임은 졌죠. 두 번째 맞대결, 이때는 93대 99. 이날 그 골스는요, 커리랑 그린이 못 나온 날이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물론 골스가 홈이긴 하지만은 휴스턴이 드디어 이런 연패들을 탈출할 기회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날도 골스는 막 버디 힐즈나 포지엠스키 백코트들이 엄청 부진했는데 쿠민가가 커리어 하이를 썼고요. 위긴스도 되게 잘했습니다. 골스가 이날도 야투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대신에 다른 때보다는 휴스턴한테 그렇게 막 허스 싸움에서 안 밀렸습니다. 휴스턴이 이날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그냥 동률이었습니다, 골스랑은. 대신에 뭐 스틸이나 블락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턴오버 많이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날도 탈이 있으니 부상으로 못 나오기도 하고 제일런 그린, 벤블릿 둘 다 부진했던 날이거든요. 한마디로 휴스턴은 골스랑 싸울 때마다 벤블릿이나 그린이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골스의 야투도 쓰레기였지만은 휴스턴은 더 쓰레기였다, 이래가지고 아다리가 정말 안 맞았었거든요. 오늘 이제 또 이 경기, 지금 엄밀히 말하면 두 팀 다 사실 최정점에서는 약간 물러난 모양새거든요. 골스도 커리가 막 오락가락했던 기간 동안 5연패 달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휴스턴 잡고 좀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지만 바로 다음 경기 백투백으로 미네소타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고, 그러다가 미네소타와의 재대결에서 이거는 또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골스는 지금 뭔가 분위기가 딱 오늘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휴스턴은 사실 요즘에는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었던 뭐 수비,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인한 많은 공격 시도, 그리고 벤치 자원들의 활용성,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클리퍼스 상대로는 하든이 없으니까 너무 편한 경기를 했는데, 그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기울어진 경기가 아니라면은 휴스턴이 그렇게 잘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이는 거는 휴스턴 요즘에 공격이 조금 물이 빠졌다. 여전히 야투나 뭐 3점 감각은 별로 안 좋은데 많은 공격 기회로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수비도 원래 뭐 리그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던 그런 시점들을 지나고 최근 7경기 동안 뭐 패배가 3패나 있기도 하고, 수비도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휴스턴이. 반대로 골스, 얘네들은 그래도 수비는 꾸준하게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한창 이제 시즌 초반에 뭐 전체 바로 오클라호마 바로 다음 간 수비팀, 그런 시절은 지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수비는 조금 해주고 상대를 늦추는 면모들,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커리가 복귀를 했음에도 공격이 전혀 안 풀리고 있다. 요즘에 골스는 3점도 그냥 평범해요. 여태까지 이제 골스가 휴스턴을 최근에 한 2시즌 정도 최근 성적으로 그 한 6연승을 달리는 기간 동안에는 골스의 3점이 6경기 중에 최소한 4번 정도는 전부 다 45% 정도로 터졌거든요. 되게 잘 터졌는데 요즘에는 골스가 그렇게 잘 터지고 있는 이런 3점 폭격을 해주고 있는 편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그냥 저는 언더 보는 게 일단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지표상으로는. 저는 여전히 휴스턴이 한번 이길 때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휴스턴 보는 거는 맞대결도 그렇고, 솔직히 나는 얘네들의 상승관계는 잘 모르겠어. 경기를 봐도 이게 휴스턴이 계속해서 앞선 이런 백코트 선수들이, 가드들이 득점 못하는 거, 그거는 뭐 분명 커리는 좋은 수비수는 아니지만은 이번 자리나 뭐 이런 데서 뭐 개페주라든지 뭐 포지엠스키 수비가 좋고 끈덕진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벤블리나 그린이 얘네들이 또 한 방이 없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골스랑 이렇게까지 계속 졌으면 한 번쯤은 폭발할 만도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냥 휴스턴 보는 건데, 또 홈이기도 하고요. 또 인치는 토너먼트 열광적인 홈 상황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보는 건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휴스턴 보는 거는 언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 그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오늘 총 10경기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로파가 한 경기 있습니다. 페네르바체 대 빌바오 있는데 이거부터 말씀드리면은 페네르바체는 여태 이제 터키 리그에서는 경쟁력을 좀 잃었었어요. 꽤 오랫동안 우승에서 멀어져 있었고 갈라사사라이는 계속 잘 나가는데 베식타스라든지 뭐 이스탄불 바샥시히르 이런 애들이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페네르바체가 전통 강호다운 모습을 지난 몇 년 동안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뭐 페네르바체 공격진에 좀 늙었다지만은 엔네실이라든지 뭐 에딘 제코 이런 애들도 있고 뭐 타디치도 뒤를 받쳐주고 있고 페네르바체의 이런 라인업 자체는 괜찮아요. 무시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빌바오는 굉장히 빡센 상대입니다. 얼마 전에 레알을 상당 탄양하기도 하고 팀적으로는 저는 늘 빌바오는 완성된 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라리가 무대에서도 챔스권 경쟁을 하는 팀이고 지금 빌바오가 이렇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뭐 연승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모든 대회에 지금 11경기 동안 무패 행진 달리고 있어요. 지로나한테 되게 운 없던 경기, 페널티킥 2개 막 이렇게 미스하고 이랬던 경기 이후로는 지금 11경기 무패 8승 3무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비슷한 순위의 비아레알도 무난하게 꺾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확실히 얘네들은 중위권에서 잘하는 애들이라기보다는 상위권에서 못하는 애들 이런 쪽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스쿼드 밸류나 밸런스 전부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빌바오가 홈보다 원정에선 조금 아쉽다고는 하더라도 페네르바체보다 기본빵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로테이션이 변수다. 지금 이제 빌바오도 조금만 힘을 내주면은 4위 싸움 좀 무난하게 굳힐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로테이션이 변수인 것 같고 여태 이제 또 빌바오도 이런 유로파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승리가 편한 승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프렌 정도가 입에 당기면 그것만 먹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꼬마랑 브라티슬라바랑 하는데 꼬마는 뭐 직전 세비야전에서 되게 아름다운 플레이로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세비야한테 그야말로 불의의 일격을 당했죠. 1대3으로 쳐져 있었는데 이거를 기어코 뒤집었습니다. 되게 뭐 저는 그 경기는 뭐 꼬마 마헨도 보고 홈인데도 꼬마가 되게 고전을 했어요. 많은 것에 쏟아부은 만큼 체력 소모도 있을 거고 로테이션도 저는 많이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꼬마는 현 시점에서 9년 만에 9연승을 찍고 있기도 하고 올 시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폼이 좋은 상태거든요. 반대로 이제 브라티슬라바는 이번 대회 최약체급이다. 직전 이제 얘네들도 밀라한테는 좀 개기긴 했는데 이번엔 뭐 다른 것도 아닌 꼬마 원정이죠. 로테이션이 변수라지만은 그거를 감안해도 꼬마는 지금 대부분 선수단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꼬마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얘네들이 또 수비력도 아니고 공격력도 보여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가는 부분도 있고 몇 점 차로 꼬마가 이기나가 관건일 것 같아요. 꼬마가 지금 이 챔피언스 리그가 이번에 포맷이 바뀌면서 8위까지는 다이렉트로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9등부터 아마 24등까지인가? 걔네들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르잖아요. 홈이나 원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현재 꼬마가 근데 생각보다 승리를 많이 못 거뒀습니다. 좀 이제 릴한테 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딱 16위 홈 이런 2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는 꼬마가 확실히 잡고 가야지 혹시 모를 이제 다이렉트 진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노릴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꼬마 사이드로 일단은 좋게 보고요. 몇 대 몇이냐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릴 대 슈트름그라츠 경기 있는데 릴은 얼마 전에 이제 볼로냐한테까지 승리를 거뒀죠. 그래갖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금 이렇게 4경기 동안 무패 행진 중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릴은 모든 대회만 따져도 14경기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릴이 무승부 비중이 꽤 높기는 한데요. 쭉 보면 이렇게 모든 대회 8승 6무예요. 무승부 비율이 높다지만 잘 안 부러지는 팀이라는 소리고 물론 이제 슈트렌브라츠도 오스트리아 리그 1위고 챔피언스 리그 뭐 직전 지로나전도 이거 이기기 전까지 근데 전패였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얘네들 상대한 팀 보면 뭐 브레스트, 클럽 브리에, 스포르팅, 뭐 돌문, 챔스에서 엄청 강팀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만나지는 않은 셈이었거든요. 대진율이 좋은 편이었는데도 그 지경이었다. 앞으로 만날 애들 상태 슈트름그라츠는 이제 릴, 아탈란타, 라이프치 이런 애들 만났는데 정말 대진율이 많이 다른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도 이 지경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릴한테는 슈트름그라츠가 당연히 언더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아까 말했다시피 릴의 이런 많은 무승부 비율 이런 것들만 좀 경계를 하시고 저는 릴 사이드로 무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벤피카 대 볼로냐 경기는 볼로냐가 이거는 요즘 조금 회복한 게 저는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분명 얘네들 뭐 리그에서도 잘 안 지고 경기력도 많이 회복한 셈이에요. 근데 이제 볼로냐도 아무래도 챔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많이 자빠졌습니다. 너무 약해. 참 이 첫 경기 샤흐타르전도 이것도 좀 이길만한 경기였는데 좋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리버풀, 아스톤빌라 두 프리미어리그한테 아무것도 못해보고 졌어요. 그 다음에 모나코한테도 사실 이때만 해도 경기력이 조금 올라왔는데 모나코한테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다가 코너킥에서 결국 한 골 먹고 실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릴한테도 이것도 좀 끌려가는 경기였었죠. 홈인데도 실점했는데 그 다음에 뭐 동점 맞추자마자 바로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챔스에서는 볼로냐가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이런 상태인데 벤피카는 요즘에 나름대로 살아난 편이에요. 요즘에 뭐 이렇게 한 5연승 달리고 있고, 챔스에서는 근데 얘네들도 뮌헨한테 진 거, 뭐 페예노르트한테 진짜 영문도 모르겠는 패배, 홈에서 꼬마를 엄청난 경기라고 잡는데도 페예노르트한테 또 홈에서 지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피카도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선택지는 아니다. 직전 경기 모나코전도 이것도 좀 퇴장 덕분에 역전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경기여가지고 저는 벤피카조차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이번엔 뭐 홈이라고는 해도 저는 이거는 볼로냐의 살아난 경기력이 보여가지고 저는 벤피카 일반승은 별로 같고, 볼로냐의 프렌이냐 벤피카의 햄무냐 이 기로에 있다고 보는데 그냥 볼로냐 프렌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도르트문트랑 바르셀로나, 바르샤는 알다시피 뭐 발동 걸리면 누구든 부숩니다.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라스팔마스전의 패배나 직전 리그에서의 무승부, 이렇게 요즘 또 안 좋은 구간이 온 셈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안 좋은 구간이 왔을 때는 많은 선수들이 뭐 좀 부상으로 빠졌다든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유스급 선수들을 기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부상자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그냥 경기를 보면은 내용이 작년보다 좋아졌고 결장자들도 많이 돌아왔고, 전방에 뭐 레비, 하피냐, 라민야말 이런 애들 전부 다 뛸 수 있고요. 얘네들의 컨디션은 늘 괜찮은 편에 있어요. 예년보다 좋은 시즌이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어린 선수들을 너무 많이 선발에 넣는다든지 좀 이해 안 되는 스쿼드 운영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머리로는 바르시아지만은 손은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뮌헨을 그렇게 부셔냈는데 요즘 바르셀로나의 요즘 폼 이거를 그냥 뒤로 하고 바르셀로나 그냥 무난하게 봐도 괜찮은 경기이긴 하거든요. 도르트문트가 지금 뭐 안톤, 아데예미, 프란트, 쥘레 뭐 주전급이나 아니면 핵심 로테급 이런 애들 결장도 꽤 많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바르시아를 그냥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가장 거슬리는 거는 이 돌문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는 최근에 챔스에서 중간에 뭐 레알 마드리드한테 홈에서 뭐 졌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서 돌문의 홈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도르트문트는 홈에서는 챔스 9승 4무, 맨시티랑 비긴 것도 있고 첼시 잡고 밀란 비기고 PSG랑 비기고 꼬마 잡고 파리 잡고 이런 식으로 누구랑 붙든 간에 엄청난 홈버프, 이거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의 배당이 좋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성적인데 뭐 전반적으로 그냥 약팀한테도 이렇게 지기도 합니다. 원정에서는요. 보통 이런 것들은 좀 그 챔피언스리그 하위 단계, 그룹 스테이지 단계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그냥 바르셀로나 원정 그렇게 막 전망이 좋지는 않다.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페예노르트 대 스파르타 프라. 지난번에 맨시티한테 3대0으로 끌려가다가 동점을 맞추고, 또 이제 벤피카는 원정에서 잡는 팀인가 하면은 홈에서는 또 잘츠부르크한테까지 1대3으로 부러지는 애들이거든요. 페예노르트가. 물론 이제 스파르타보다 프라하보다는 페예노르트가 볼도 잘 차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축구가 된다지만은 안정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챔스 초반에 잘츠는 슈투가르트 원정에서도 비기고 잘츠부르크도 패고 이랬었는데, 그런 스파르타 프라는 이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맨시티나 꼬마한테 대량 실점으로 개털렸었고, 챔피언스리그 초반만큼 지금 스파르타는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스파르타는 단물이 빠졌지만은 페이에도 못 믿는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있네요. 자, 그리고 유벤투스 대 맨시티 경기. 오늘 경기 뭐 가장 재밌을 만한 경기인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경기 내용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이름값 대비 최근에 꼬라지가 개판입니다. 얼마 전에 유벤투스는 홈에서도 볼로냐한테 사실 질만한 경기를 했었어요. 겨우겨우 뭐 동점으로 비기긴 했지만은 사실 이게 티아고 모타 감독이 블라우비치를 좀 최전방 공격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지르크지처럼 그렇게 다재다능하지도 않고 포처나 오히려 골잡이에 가까운데 맞지 않는 이런 그 다양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옷을 입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우비치가 부진한 것 같고 이제 갓 복귀한 거기도 하고요, 부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유벤투스도 원래 티아고 모타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되게 좀 뭐 점유율 축구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원래 스페지아 감독 시절부터 되게 수비적인 감독이에요.
기본적으로 라인이 낮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도 늦습니다. 리그에서는 세리아에서는 뭐 클린시트 기록도 세우고 점유 바탕으로 뭐 횡전환이나 윙포워드 페너트레이션 이런 것들로 찬스를 잘 만든다지만은 최근에는 그런 모습도 잘 없어요. 그리고 맨시티는 이제 홈에서 노팅엄을 잡고 6경기 무패인지는 끊기는 했는데 곧바로 크펠 원정을 비겼습니다. 이 경기도 끌려가다가 겨우겨우 동점을 맞춘 거고 로드리 부재가 정말 뼈아픈 것 같아요. 워낙에 얘네들이 점유 기반으로 하는데 수비까지 높은 라인을 형성하다 보니까 미드필드 커버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로드리가 없으니까 마테우스 누네스든 간에 뭐 루이스든 누구를 올렸든 간에 대체자들이 로드리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맨시티는 작년에도 로드리가 없을 때 성적이 개차반이었지만은 올 시즌에는 더 그게 뚜렷해진 것 같아요. 최근 9경기 1승 2무 6패. 한마디로 펩시티 역사상 최악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을 더 잘 차는 맨시티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은 지금 유벤투스는 조직적인 압박도 별로고 수비적인 단단함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과연 유벤투스가 맨시티의 이런 약점들을 공략할 만한 동력이 있는지. 예전에 이제 그 알레그리 감독은 답답한 축구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판짜기는 참 잘했거든요. 바르셀로나 상대로 밀란에서 엄청 좋은 경기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못다가 저는 그런 게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유벤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볼 소유권이고 리그에서는 뭐 지배적인 운영으로 막 한다지만은 이런 맨시티를 상대로 주도권 갖고 하는 거는 언감생심이죠. 수비에서 뭐 공격 전환도 느리고 맨시티가 압박만 조금 체계적으로 짜온다면은 저는 유벤투스가 선전할 가능성은 홈이어도 적다고 봅니다. 이거는 홈이어도 유배를 못 보고 맨시티의 상태를 생각하면은 또 누가 더 못하냐 그런 대결 같거든요. 저는 그런 와중에 저는 유배는 못 보겠어요. 이거는 제가 유벤투스 경기를 좋아하고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유벤투스는 못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벤투스의 홈전적인데 잘 지지는 않아.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는 해요. 밀란 대 베오그라드. 지난번에 이제 밀란은 그 브라티슬라바 같은 최약체 원정에서 되게 어렵게 이겼었죠. 베오그라드는 얘네들이 실점이 되게 많은 팀이지만은 그래도 매번 득점은 해주는 애들이에요. 직전 이제 아탈란타전에서도 밀란이 안 풀릴 때 레앙이라는 확실한 옵션이 있습니다. 왼쪽 공격 루트가 있는 게 보이고 이 경기도 우리나라의 또 서령우 선수가 크게 이제 좀 매치업상으로 고전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또 밀란은 근데 좌측면은 화려하지만은 우측에 이제 또 퓰리시까지 그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왼쪽에 편향된 공격 전개를 할 거다. 뻔한 공격 루트라는 소리고 그래도 이거는 뭐 밀란이 홈이고 상대가 이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워낙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실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18경기 구간부터 챔피언스 리그 최다 실점 기록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쭉 베오그라드가 가는 길이 해당 경기 대비 최다 실점 이런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공격 전개에 밀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퓰리식이 폼이 요즘에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은 빠진 거는 분명히 큰 타격이라고 보고 그래도 밀란은 뭐 9경기 동안 7골 쏟아붓고 있는 미드필더 레인더러스 이런 애들이 뭐 대회 가리지 않고 쏘아대고 있고 모라타도 나름대로 쏠쏠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밀란은 계속해서 수비가 불안한 지경이 있거든요. 저는 오바도 괜찮은 선택지라고는 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 레드스타 베오그라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질 때도 꼭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득점을 해주는 모습들이 꼬박꼬박 있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 또 밀란의 이런 좀 홈이기 때문에 일반승 정도는 봐도 될 것 같고 사실 뭐 마행 같은 거는 배당이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오바가 좀 낫지 않을까 배당을 원한다면은. 다음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영보이즈 경기. 슈투트가르트는 뭐 작년부터 홈 강팀이에요. 올해도 어느 정도 순위 방어는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요즘에 조금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베오그라드 원정 5대1 패배는 정말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올라온 챔스치고는 좀 선방을 했다지만은 얘네들도 요즘에 하향세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공격진에 제가 슈트가르트가 운다프, 빌랄 투레, 레벨링 이런 애들 결장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5대1은 정말 몰랐었죠. 근데 이제 영보이즈도 늘 말하는 제가 장피에르 은싸메 이 친구가 영보이즈에서만 엄청나게 많은 득점 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이제 보내고 난 이후에 공격이 안 터지고 있다. 지금 얘네가 스위스 리그에서 최근 7시즌 중에 6번을 우승했다. 이런 얘기도 맨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9위에 머물러 있다. 구단 사이클상 지금 영보이즈도 확실히 떨어지는 시점이고 지난번에 뭐 인터밀란한테 우주 방어를 펼쳐가지고 잘 버텼던 거 빼면은 영보이즈 챔피언스 리그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전부 다 그냥 패배를 했었어요. 아탈란타한테 대가리 깨진 것도 그렇고 이번 대회에서 영보이즈는 2득점 17실점 전패기도 하지만은 득실상으로도 맨 꼴찌예요. 36개 팀 가운데. 뭐 앞으로
뭐 영보이즈가 남은 3경기 동안 슈트그라트, 뭐 셀틱, 츠르베나, 즈베즈다 좀 해볼만한 상대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플레이오프 가능성은 지금 영보이즈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야말로 얘네들이 챔피언스리그 꼴찌팀이라서 그래요. 36등이나 36등. 저는 이거는 오히려 영보이즈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것도 뭐 슈투트가르트가 아직까지 파리 생제르맹전이 남아있긴 해도 오늘 이제 홈에서 영보이즈, 다음 경기 이제 그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원정 최약체들을 2번 연속으로 만나는 상태거든요. 슈투트가르트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홈 영보이즈는 무조건 잡아놔야지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26등에 있는데 플레이오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슈투트가르트를 한 번 더 믿어는 봐야 되는 그런 매치업 같습니다. 자, 다음 아스날 대 모나코 경기 해볼 텐데 단순하게 뭐 모나코도 경쟁력이 있다지만 아스날이 홈이면은 아스날을 가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뭐 역사상 얘네들은 구단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모나코 선수들이 아스날로 많이 유입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챔스 당락이 결정된 경기라면 역시나 아스날을 보는 게 옳은 것 같기는 해요. 뭐 모나코가 뭐 한 10년 전 오일머니 전성기도 아니고 그냥 프랑스 리그에서는 뭐 챔피스도 좀 나오는 챔스에서도 그냥 조금 경쟁력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아스날은 그 윗급이고요. 뭐 제가 요즘에 이제 아스날 게임을 볼 때마다 가장 눈에 들어온 거는 이런 비대칭 전력, 코너킥 지표가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 이제 23-24 시즌, 지난 시즌 시작부터 해가지고 아스날은 코너킥으로만 22골을 넣었고 2위 맨시티의 15골보다 7골이 많아요.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도 2등이 이제 레버쿠젠의 17골인데 아스날이 5골이나 앞섭니다. 프리킥까지 포함하면 총 30골이고 리그에서 작년부터 기록한 이제 119골에 4분의 1이 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세트피스 옵션이 있는 것도 아스날이 기분 좋을 만한 요소죠. 챔스 초반 모나코는 작년부터 이어진 리그 무패 행진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연패 당하면서 그런 것들도 날렸고 최근에도 또 연패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나코는 딱히 언급할 게 없다. 이번 챔스 내내 뭐 바르셀로나 경기는 뭐 바르시아의 퇴장도 나오고 운도 따르고 괜찮았는데 홈에서는 얼마 전에 또 벤피카가 얘네들한테 퇴장 변수로 역전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날 이제 징계 결장을 하는 신고는요 윌프레드 신고가 옛날에 토리노에 있던 애인데 모나코에서도 핵심급 수비수거든요. 단순하게 홈스날이 좋은 선택지고 요즘 아스날 괜찮기도 합니다. 뭐 잘 풀린다면 마인까지 가능한 전력이라고 봐가지고 저는 뭐 아스날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